나이 들면 즐거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단단하고 행복해지는 중년, 삶의 새로운 속도와 리듬. 얼마 전 차를 운전해 세종시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 처음 고속도로를 타는 거라 긴장이 됐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2차선을 타고 천천히 가고자 마음먹었다. 앞서가는 소형 트럭 뒤에 안전거리를 두고 슬슬 따라갔다. 내 앞에 소형 트럭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차가 잘 끼어들지 않았고 끼어들어도 곧 다른 차선으로 바꿔나갔다. 백미러를 보니 내 뒤에도 나만큼 간격을 두고 오는 승용차 한 대가 있었다. 저 차 운전자도 나만큼 빨리 가려는 욕심이 없는 사람인가? 친근감이 느껴졌다. 한참을 같이 달리다 뒷차가 나들목에서 빠져나갈 때는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였다. 2차선으로만 달려 무사히 세종시에 도착했다. 내비게이션이 예상한 도착 시간과 차이가 없었다. 문득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다. 사람 사이에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고 내 속도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속도를 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추월당할까 불안해서 남의 속도에 맞춘다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닌 타인이 된다. 자기 속도를 찾는 것은 결국 자기다운 삶을 산다는 것일 테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달리고 싶다. 운전이든 삶이든 한 걸음 빨리 가려 조급해하지 말고 추월해가는 다른 차를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사람마다 삶의 목표 지점은 다르고 같다 해도 다다르는 길은 모두 다르니까. 내 안의 속도도 조율이 필요하다. 중년에 들어서 느려져가는 몸의 속도에 마음의 속도도 맞춰가야 한다. 송송 올라오는 흰머리, 글자가 흐릿해 보이기 시작한 노안, 탄력을 잃는 피부, 야금야금 늘어가는 군살, 굽어가는 체형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한다.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는 돋보기가 된 지 오래다. 결심하고 돋보기를 맞췄지만 안경이 자꾸 거슬리고 코아래로 흐른다. 이래저래 곤란하다. 하지만 늘어가는 주름만 셀 수 없듯이 무심히 지나치기도 하면서 내 몸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흔히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한다. 지금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불행도 끝이 있다고 여유를 부릴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 세익스피어도 사람의 일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다 하고 했다. 밀물이 오면 곧 썰물이 되어 물러날 것을 이제 경험으로 한다. 단단하지만 고집스럽지 않은 중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싶다.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뛰어가기 위해 숨을 고르는 우리 모두를 응원한다. 여자는 55세부터 행복해진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급부상한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회과학 연구소다. 1916년에 설립되어 연구원만 300명이 넘는 공신력 있는 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20대에서 40대 초반의 행복감이 가장 낮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은 55세를 기점으로 점점 더 행복해지며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행복의 절정을 느낀다고 한다. 갑자기 기운이 났다.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니겠지 싶어 차분히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연구 결과는 나이를 먹어갈수록이 아닌 삶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나이가 들수록 매일매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은 일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니며
나쁜 일이 매번 나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세월을 통해 겪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만난 친구의 이야기에서도 친구는 대기업 주재원으로 발령난 남편을 따라 홍콩에 오래 살았다. 5년 전 갑작스러운 회사 파산으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다. 남편의 취업, 아이의 전학, 집 구하기 등 들이닥친 문제로 힘들었던 친구는 홍콩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최근 홍콩에 남은 지인과 통화하며 뜻밖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홍콩 사회 경제 전반이 불안정하고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몇 년 전 한국에 들어가 다시 자리 잡은 내 친구를 부러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어. 친구는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며 희미하게 웃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내일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밖에.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한다. 인생의 시점을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에 맞추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도 나이 50에 이르러 일상에서 삶의 행복을 찾았다고 전한다. 나의 50번째 해가 다가왔다 지나가고 외톨이인 나는 북적이는 런던의 어느 찻집에 앉아 있었다. 대리석 탁자 위에 펼쳐진 책과 빈잔 하나. 가게와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내 몸이 달아올랐다. 20분은 좋게 되었으리라. 행복감에 흠뻑 젖어든 나머지 나는 축복받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축복할 수 있었다. 출렁이는 마음 중에서 예이츠가 나에게 보내온 생일 카드 같았다. 1865년생인 예이츠가 50세가 된 해는 1915년쯤이었겠지. 100년 전 런던의 카페 풍경은 내가 시 속으로 들어간 듯 지금 내가 앉아있는 서울의 한 작은 카페와 닮아 있다. 예이츠는 읽을 책 한 권과 맛있는 커피 한 잔,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거리 풍경, 그리고 그 속에서 오롯이 나를 마주해 행복을 느낀다. 내 마음이 충만하기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곁을 내줄 수 있다. 지난 주말 외할머니를 뵙고 왔다. 거실에 걸린 옛날 사진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칠순잔치 사진부터 제가 있네요. 이때 막 결혼했을 때인데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벌써 50이네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나도 앞에 숫자가 바뀌니까 마음이 좀 그래. 올해 90. 80대에서 90대로 바뀌는 할머니 앞에서 나이 타령이라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 아니 공자 앞에서 문자 쓰기였다. 할머니는 손주 며느리인 나를 볼 때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라 하고 당부한다.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 세계 일주 여행같이 거창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라는 뜻이다. 남이 기대하는 것,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그것은 결국 가장 나답게 해주는 것일 테다. 지금 나에게는 글쓰기다. 누가 쓰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글을 쓰고 싶다. 마음의 심지에 불을 댕겨 굳은 머리와 산란한 마음을 녹인다. 글을 쓰며 내가 살아 숨쉬는 고유한 존재임을 느낄 때 나는 행복하다. 행복이란 내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이구나 싶다. 나에겐 글쓰기가, 누군가에겐 직장이나 모임의 활력이, 누군가에겐 자녀를 돌보거나 정성껏 준비하는 식사일 수도 있다.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행복은 축복의 횟수가 아니라 행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라고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나라는 존재의 밀물과 썰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나만의 템포와 리듬으로 삶의 파도를 신나게 즐기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채워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